다빈치 리졸브 16버전의 입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강의는 이제 바로 이 컬러 페이지 쪽에 있는 이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컬러 페이지 쪽에 있는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소개를 위해서 간단한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업에 사용할 비디오 클립부터 임포트를 해놓죠.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놓은 5개의 비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통해서 바로 타임라인 레졸루션 또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해놓죠. 일단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기 전에 현재 임포트로 하려는 이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먼저 잠깐 확인을 해보죠.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 조사를 하니까 최대한 25fps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이 있는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를 25까지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세이브 5개 파일을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임포트를 해 놓죠.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한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서 컬러 페이지 쪽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색 보정 작업을 진행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포트한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서 편집된 타임라인을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편집된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그 정보를 컬러 페이지 쪽으로 넘겨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임포트를 하니 개별적인 비디오 클립 하나하나마다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색 보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먼저 새로운 타임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죠. 타임라인을 이제 생성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임포트를 한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확인을 해보면 해상도는 1920, 1080으로 모두 동일하죠. 하지만 프레임 레이트는 25와 24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모두 동일한 23.976 프레임 레이트로 강제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나 24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살짝 원래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재생 속도보다는 살짝 느려지게 되겠죠. 하지만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 바꿔놓겠습니다. 모든 이제 비디오 클립을 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립, 애트리뷰트,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를 바로 23.976으로 바꿔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두 다 23.976으로 이제 바뀌어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타임라인, create new timeline, 새로운 타임라인을 생성을 해줍니다. 유저 커스텀 세팅을 통해서 포맷 1920, 1080, HD 프레임 레이트는 이 마스터 프로젝트에서 설정되어 있는 25가 아닌 23.976으로 설정을 해주죠. create 그러면 새로운 타임라인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서 이제 간단하게 인점과 아점을 잡아서 편집을 해 놓죠. 편집된 타임라인이 갖고 있는 시간 길이를 편집점을 선택해서 살짝 길이를 그냥 재조정을 해 놓죠. 이렇게 작업된 타임라인이 갖고 있는 이름을 바꿔 놓죠. 한번 클릭을 해서 이름을 그냥 Basic Color Study라고 해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이 된 편집 타임라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 상태를 그대로 컬러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바로 편집된 타임라인이 자동적으로 로드가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그 상단에 이렇게 베이직 컬러 스터디 V01 바로 편집된 타임라인이 하나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 클립을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바로 편집된 클립 순서가 이렇게 썸네일로 나타나게 되죠. 해당 이제 그 클립을 선택해 주게 되면 그 클립에 대한 색 보정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 클립마다 이렇게 색 보정 관련 기능들이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편집된 타임라인이 하나 이상이라면 이같이 이제 또다시 새로운 편집 타임라인을 생성을 해놓고 어떤 새로운 또 편집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타임라인 2라는 새로운 편집 타임라인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셈이죠. 지금 이제 이 에디트 페이지 쪽에서 선택되어 있는 오픈이 되어 있는 타임라인은 타임라인 2입니다. 이 상태에서 컬러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바로 에디트 페이지 쪽에서 열려 있었던 그 타임라인이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색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은 바로 여기서 이전에 편집을 했었던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타임라인이 또 오픈이 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렇게 여러 개의 편집 타임라인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여기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편집 타임라인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편집된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색 보정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은 먼저 이 컬러 페이지 쪽에 있는 이 색 보정 관련 기능이 어떤 개념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컬러 페이지의 색 보정 관련 기능은 바로 이 노드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이 노드 인터페이스를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면 바로 이 노드라고 불리는 객체가 하나 미리 만들어져 있죠. 하나의 노드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이 색 보정 관련 기능이 모두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노드로 선택해 놓고 컬러 메뉴 쪽에 있는 노드 바로 add serial node alt s add serial before current shift s 이 두 개의 기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노드로 추가할 수 있는데 노드로 선택해 놓고 alt s 그러면 새로운 두 번째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alt s 이번에는 shift s 그러면은 앞 단계의 노드가 새롭게 또 삽입이 되죠.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는 보게 되면 노드를 이제 선택할 때마다 보게 되면 선택된 노드가 갖고 있는 컬러 조작 인터페이스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노드마다 어떤 색 보정, 색감을 바꾸는 그런 작용을 만들어냈을 때 그 모든 작용이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이 전달이 되면서 최종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편에 있는 이 첫 번째 이 작은 다트가 있죠. 이 다트의 의미가 바로 편집된 타임라인이 갖고 있는 해당 클립을 뜻하게 됩니다. 해당 클립이 입력이 되고 입력된 그 클립으로부터 첫 번째 색 보정 역할을 해주는 노드에 작용이 발생이 되고 그 작용이 다시 두 번째 노드로 전달이 되면서 계산 결과가 계속해서 다른 노드 쪽으로 전달 넘겨지게 됩니다. 넘겨진 최종적인 값은 바로 마지막 최종 이 다트 부분 있죠. 이 부분 쪽으로 전달이 돼서 최종 결과물이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이 연결관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연결관계가 끊어지죠. 이렇게 되면 1번과 2번 노드의 그 만들어진 어떤 색보정 결과는 4번 노드 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그린색 부분에 있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다시 넘겨질 쪽에 노드의 삼각형 그린색 부분을 가리켜 놓고 드랍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색보정의 연산 결과가 2번에서 4번 쪽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실제적인 작업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죠. 1번 노드를 선택해 놓고 바로 컬러 인터페이스 중에서 바로 이 컬러 휠을 선택해 놓고 프라이머리 휠로 현재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선택 방식에 따라서 다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프라이머리 휠로 이렇게 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옵셋이 갖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작은 다트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색감의 분위기가 이렇게 또 바뀌게 되죠. 약간은 원래는 약간 좀 따뜻했던 그 색감 상태를 약간은 차갑게 살짝 돌려놓겠습니다. 제 1번 노드에서는 바로 이 옵셋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색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노드를 선택하고 바로 2번 노드 쪽에 있는 컨트라스트 바로 1번 페이지 쪽에 있는 컨트라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대비가 증가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증가시켜 놓죠. 그리고 4번 노드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4번 노드가 갖고 있는 이 커브 쪽 기능 여러가지 이제 그 커브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커브 기능을 통해서 다음같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직선으로 현재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새로운 조절 포인트가 추가되면서 그 포인트의 모양을 따라서 화면이 갖고 있는 밝기 대비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죠. 그러면 이제 이 4번 노드는 이 커브의 작용을 순수하게 적용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1번 노드는 옵셋, 2번 노드는 컨트라스트, 4번 노드는 커브, 마지막 3번 노드는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페이지 쪽에 보게 되면 이 윈도우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죠. 윈도우 쪽을 이동해 놓고 바로 서클을 선택해서 클릭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서클이 나타나게 되죠. 현재 도구 상태가 파워 윈도우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조절자가 그에 따라서 활성화되면서 크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적용해 놓고 바로 이번에는 감마 값을 사용해서 감마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밝기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제가 원하는 거 이제 이 화면의 가운데 부분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외곽 쪽이 어두워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윈도우가 지금 만들어내는 그 시각적인 효과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인버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인버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곽 쪽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죠.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보게 되면 각각의 노드마다 똑같은 이제 그 컬러 페이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적용이 되어 있는 그 기능적인 순서가 첫 번째 노드는 옵셋, 두 번째는 컨트라스트, 세 번째는 이렇게 커브, 네 번째는 바로 이같이 파워 윈도우, 감마의 작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노드마다 어떤 개별적인
색보정 역할을 그대로 해주면서 그 결과가 1번에서 2번으로 전달, 2번에서 4번으로 전달, 4번에서 3번으로 전달, 그리고 최종적인 시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전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드와 노드끼리의 어떤 연산 결과가 서로 전달이 돼서 최종적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같은 개념으로 동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컬러 페이지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4번과 3번 사이에 있는 이 연결관계, 그 연결관계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각적인 결과가 지금 이제 1번, 2번, 4번, 3번이 각각 만들어내는 그 효과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죠. 최종적인 결과가 전달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4번이 갖고 있는 그 출력적 포트에 있는 이 라인을 3번 노드의 입력 포트 쪽으로 전달을 시킵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연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역시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다트가 바로 편집된 타임라인에 있는 그 클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클립으로부터 1번 노드 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그 전달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역시 연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다시 연산 관계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색보정의 연산이 바로 클립 베이스로, 즉 편집되어 있는 각각의 클립마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이 첫 번째 클립에 대해서는 이 같은 연산 결과로 적용이 됐는데,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클립은 이제 아직 아무런 색보정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작용이 적용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바로 클립 베이스, 편집되어 있는 각각의 클립마다 개별적으로 색보정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된 그 전체 모든 클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정 색보정을 적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클립 대신에 바로 타임라인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이제 비어있는 노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Alt S키를 눌러서 이제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타임라인 쪽에 새롭게 추가된 노드에는 보게 되면 선택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하지만 클립 쪽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붉은색 라인으로 이렇게 선택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를 타임라인으로 일단 해놓고 타임라인 쪽에서 어떤 옵셋을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색보정 효과가 첫 번째 클립뿐만 아니라 모든 타임라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타임라인 노드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된 모든 클립의 어떤 일괄적인 색보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를 클립이 아닌 타임라인으로 변경을 해놓고 노드를 추가해 나가면서 어떤 임의의 색보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할 때만 이렇게 타임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일괄적인 색보정을 간단하게 적용을 해주고, 구체적인 각각의 클립마다 따로따로 색보정 작업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타임라인 쪽의 기능을 일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인 컷마다 따로따로 색보정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적용되어 있는 이 노드는 선택해 놓고 키보드 사용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타임라인 쪽에서는 어떠한 이 색보정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다시 클립 인터페이스 노드 쪽으로 또는 클립을 선택해 놓고 다시 개별적인 클립마다 따로따로 색보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한번 색보정 작업이 진행된 클립에 대해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클립 쪽에 보면 무지개 빛깔의 색상이 이렇게 밝게 점등이 되어 있죠. 이 색상의 의미가
색보정 작업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어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색보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클립에 대해서는 회색 라인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클립마다 V1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죠. 그 얘기는 에디트 페이지 쪽에서 편집되어 있는 이 클립이 비디오 1 트랙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편집되어 있는 타이밍 코드 값이 그대로 옆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색보정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재생이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 이 루프 버튼이 켜져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클립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복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루프 기능을 꺼버리고 다시 재생을 해주게 되면 다시 스페이스바 그 다음 컷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네, 스탑. 다시 첫 번째 클립 선택.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미의 그 색보정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다시 최초 상태로 되돌아 놓기 위해서 노드 인터페이스 상태에서 빈 바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Reset All Grade and Node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 키가 Ctrl Home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Reset All Grade를 해주게 되면 바로 모든 이제 그 색보정 상태가 모두 다 초기화돼서 지워지면서 최초의 단일 노드 연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 네 번째 클립을 선택해 놓고 이 클립에 대해서 다음같이 바로 역시 이제 그 컬러 페이지 쪽에 있는 컬러 휠을 역시 선택을 해 놓고 옵셋 기능을 통해서 지금 이 약간은 따뜻해 보이는 이 색감을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차갑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주 살짝만 차가운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역시 그 컨트라스트 기능을 통해서 값을 낮춰주게 되면 이제 그 대비가 이렇게 약화되는 걸 알 수 있죠. 증가시키게 되면 더욱더 강한 대비로 바뀌게 되죠. 살짝 대비를 낮춰 놓겠습니다. 리프트를 통해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해 주게 되면 어두운 쪽에 있는 이제 그 색감이 이 리프트의 작용을 받아서 바뀐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감마 쪽에 있는 조절 포인트를 선택해서 따뜻한 쪽으로 이동해 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역시 색감이 따뜻한 쪽으로 바뀌게 되죠. 차가운 쪽으로 이동, 따뜻한 색 쪽으로 이동. 게인을 통해서 약간 차가운 쪽, 또 붉은 쪽, 그린 쪽, 약간 붉은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 놓죠. 노드로 선택해 놓고 Alt S 두 번째 새로운 노드를 연결을 해 놓고 두 번째 노드를 선택해서 역시 바로 커브 기능을 통해서 커브의 조절 포인트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색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색보정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이전 상태하고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 보이죠?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바이패스 컬러 상태, 즉 색보정이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이패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노드 쪽에 있는 이 컬러 기능이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색보정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단축 키로 적용해주기 위해서 바로 Shift D 키를 눌러주게 되면 Shift D, 바이패스, 다시 Shift D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때로는 이제 그 개별적인 노드마다 이제 그 따로따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번째 노드의 그 색 보정 상태만 일단 꺼주기 위해서 컨트롤 D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2번 노드가 이렇게 어둡게 바뀌어 있죠. 그 얘기는 해당 노드의 그 색 보정 기능이 잠시 중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번 노드의 색 보정 결과만 화면상에서 나타나고 있죠. 다시 노드 선택 컨트롤 D, 다시 정상적으로 색 보정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컨트롤 D, 그러면 1번 노드의 연산은 꺼지게 되고 2번 노드의 결과만 화면상에서 나타나게 되죠. 다시 컨트롤 D.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모든 노드의 그 연산 결과를 한꺼번에 꺼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Alt D 키를 눌러줍니다. 색 보정이 되어 있는 그 연산 결과를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뷰어 버튼 중에 보게 되면 확대 버튼이 있죠. 클릭해 주게 되면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뀌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클릭.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Shift F 단축키를 사용해 주게 되면 Shift F, 그럼 이렇게 가장 최대 화면으로 열려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다시 이 루프 버튼을 체크를 해 놓고 다시 플레이백, 그러면은 한 컷에 대해서 반복 재생하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Shift F 대신에 Ctrl F 키를 사용해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잘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마우스 커서를 가리켜 놓게 되면은 플레이백 재생 버튼이 나타나게 되죠.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역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재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스탑, 다시 컨트롤 F, 이전 상태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다시 Shift F, 이전 인터페이스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Shift F, Shift F, 컨트롤 F, 컨트롤 F,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 축소된 화면을 스위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 놓고 이 비디오 클립에 갖고 있는 컨트라스트 값을 좀 증가시키고 SAT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것은 세츄레이션, 채도를 뜻하게 되는데 값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색감이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낮추면 낮출수록 색감이 빠져서 블랙 앤 화이트 상태로 바뀌게 되죠. 50 이상 한 70 정도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역시 커브 기능을 통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죠. Shift D, 색 보정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 Shift D,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그 컬러 페이지를 통해서 색 보정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 상태는 다시 이제 그 에디트 페이지 쪽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해당 이제 그 색 보정이 되어 있는 편집 타임라인을 화면상에서 열어놓고 그 상태를 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그 색 보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컬러 페이지 쪽에 만들어져 있는 컬러 그레이드 기능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버튼을 이제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색 보정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최초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단축키 Shift D 키를 통해서 색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 다시 Shift D, 안 되어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스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제 그 에디트 페이지 쪽 기능 쪽에서도 똑같이 컨트롤 F 키를 사용해서 컨트롤 F, 그러면
최대 화면 상태로 이렇게 확대가 된 상태로 재생을 해볼 수 있게 되죠. 네. 역시 이렇게 그 최대 화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D키를 눌러주게 되면 색 보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다시 Shift D 되어 있는 상태 역시 똑같이 스위치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Ctrl F 다시 컬러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다섯 번째 비디오 클립 선택 간단하게 컨트라스트를 좀 증가시켜 놓고 옵셋을 사용해서 살짝은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해 놓죠. Alt S 두 번째 노드를 추가를 해 놓고 파워 윈도우 쪽에서 바로 이 그레디언트를 하나 추가를 해 놓고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 쪽으로 가마 값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밝아지게 되죠. 낮추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죠. 약간 어두운 쪽으로 해놓고 위치를 드래그를 해서 바로 파워 윈도우 쪽으로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또 클릭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그 방향성을 돌려놓을 수 있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영역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길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좀 길게 빼놓죠. 드래그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감마 값을 좀 낮춰놓죠. Shift D, Shift D 이렇게 색 보정이 됐죠. 역시 이번에는 첫 번째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 놓고 컨트라스트를 좀 증가시키고 옵셋을 살짝은 차가운 쪽으로 Alt S 두 번째 노드를 추가를 해 놓고 두 번째 노드가 갖고 있는 이제 이 파워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서 역시 그라데이션 추가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시키고 길이를 이렇게 빼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리프트 값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뿌연 느낌의 그 상태가 좀 더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또는 리프트에 적용되어 있는 그 값을 원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옵셋 쪽에 있는 이제 이 바를 드래그를 해서 역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밝게 뿌옇게 빛나는 그런 상태로 추가를 할 수도 있죠. 네. 약간은 색감을 따뜻한 쪽으로 이동해 놓죠. Shift D, Shift D.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비디오 클립 선택. 이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컨트라스트를 살짝 증가시키고 채도를 살짝 증가시켜 놓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색 보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색 보정 관련 기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